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은 퇴근 시간대인데요. 제가 좀 뉴스 브리핑을 빨리 하고 퇴근을 할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그 주말 사이에 또 오늘까지 해서 나오는 그 ESG 뉴스가 좀 많아서 좀 제가 꼭 필요한 것만 좀 간추려 가지고 빨리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뉴스는요, 그 SK 에코플랜트에 대한 그 뉴스예요. SK 에코플랜트는 제가 예전에 그 폐기물 처리 업체로서 국내 1위 업체라고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. 특히 KG그룹의 KGETS가 새롭게 지금 그 폐기물 업체로서 지금 시장에 매각 대상으로 나왔죠. 그러면서 이 KGETS가 이제 매각을 한다고 하니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그 회사가 SK 에코플랜트다. 왜냐하면 SK 에코플랜트는 현재 지금 국내 폐기물 업체 제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KGETS가 이제 새롭게 그 시장에 나오면은 아마 그것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와서 예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이 에코플랜트가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한수원이라고 좀 짧게 얘기하죠. 그 한수원과 블룸에너지와 함께 그 연료전지 핵심 부품 국산화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. 네. 이게 뭐냐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수소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. 이 에코플랜트는요, 이 SK 에코플랜트는 그런 폐기물업도 하지만 또 이렇게 수소 자원을 또 이렇게 연료전지화하는 그러한 사업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그 한국수력원자력, 짧게 얘기하면 한수원인데 그 한수원하고 블룸에너지와 블룸 SK 퓨어셀이라는 그 SK 에코플랜트와의 합작 법인과 함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, 이걸 짧게 얘기하면 SOFC라고 한다는데요. 이 SOFC 국산화하는데 좀 더 이제 협력을 하자 해서 MOU를 맺었다고 합니다. 이 그 연료전지가 뭐냐면요.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연료전지를 국산화하겠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국내에 수소 생태계의 조성에 어떤 이제 일조를 하겠다라는 그런 한수원, 그 한국수력원자력의 어떤 그런 그 정책하고도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친환경 어떤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그러한 그 기술이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좀 국산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SK 에코플랜트와 블룸에너지라는 그러한 합작 법인을 통해서 이러한 그 국내 연료전지의 부품 공급 업체에 대한 기술과 그 산학 협력 지원을 담당을 해서 국내의 그런 수소 생태계 조성에 좀 뭔가 협력하겠다라는 방침인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이제 이 수소를 어떻게 하면 연료전지로 이렇게 그 저장시키느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. 그 문제에 있어서 이제 한수원이 좀 이렇게 이제 이 SK 에코플랜트와 그 나머지 이제 기술 협력을 할 수 있는 그 중소기업들을 끌어들여서 이제 결국은 그 뭐라 하죠, 지원을 해서 그 수소를 기반으로 한 연료전지의 기술 자립화를 해보겠다라는 그러한 밑거름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수소 경제로의 도약, 또 그린 뉴딜,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과 지금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요, GS 에너지예요. GS그룹이 이제 그 GS그룹 산하의 그 에너지 사업을 그 맡고 있는 중간 지주격인 GS 에너지가요, 국내 최초로 블루 암모니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야, 뭐 저도 처음 알았어요. 블루 암모니아가 뭐지? 근데 이 블루 암모니아는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가 있는데요.
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그 블루 암모니아를 이제 국내로 도입을 해서 이제 그것을 앞세워서 수소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하는 그런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하기로 지금 그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. 야, 그래서 지금 뭐 암모니아, 뭐 혼소 발전 이게 뭐지? 이제 이것도 지금 너무너무 생소하죠. 그러니까 이제 이 GS 그룹 중에 이제 정유화학 쪽에 있는 그 그룹이 이제 GS 칼텍스가 있죠. 그 GS 칼텍스의 지분을 이제 50% 이상 가지고 있는 게 이 GS 에너지라는 회사인데, 이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중간 지주 회사라고 했죠. 근데 이제 이 GS 에너지는 그동안 정유나 석유화학에 이제 안주했던 그러한 사업 모델로는 앞으로 이게 성장하기가 힘들다고 본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린 에너지 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암모니아에 주목한 거죠. 그래서 블루 암모니아는 그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가지고 저장한 암모니아를 말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블루 암모니아를 어떤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계약을 맺은 것은 GS 에너지가 처음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이 아부다비에서 생산되는 이 블루 암모니아를 수입해서 뭔가 이제 암모니아 혼소 발전에 활용하겠다. 근데 이제 이 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액화 천연가스, 즉 LNG라고 하죠. LNG 터빈에 암모니아와 천연가스를 함께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. 네, 어쨌든 이 GS 에너지가 기존의 정유 석유화학 베이스가 아니라 새로운 그런 블루 암모니아 도입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청정 수소나 청정 암모니아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참여를 지금 계획 중이다라는 소식입니다. 그리고요, 세 번째 뉴스는요, 대한전선이에요. 이 대한전선이 중장기 친환경 전략으로 그린 2030 전략을 수립했다고 합니다. 제가 그 지난 영상에 LS전선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그 LS전선이 친환경 케이블로의 도약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, 초전도체 케이블을 개발해서 전 세계 3개밖에 없는 업체 중에 하나가 되었다. 그래서 한국전력과 함께 앞으로 초전도 케이블 플랫폼 사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하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. 그런데 이 대한전선도 거기에 질세라 이제 우리도 친환경 경영을 하겠다 해서 ESG 이 관련된 그런 그린 2030 전략을 이제 세우겠다고 합니다. 그다음에 네 번째 뉴스는요, SK 하이닉스예요. SK 하이닉스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안성천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협력에 나섰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? 왜 갑자기 그 반도체의 굴지 회사인 SK 하이닉스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생태계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한다고 하지? 하고 저는 지금 좀 의구심을 가졌는데, 이게 뭐냐면요, 그 안성천은요, 이제 앞으로 조성될 용인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에 흐르는 그 하천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안성에 흐르는 천이 아니고 용인 주변에 흐르는 천을 안성천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앞으로 이제 국내외 50여 개의 그 협력사가 이제 반도체 관련 협력사가 입주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반도체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조성되고 있는데,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물 중에 정화된 물이 나온대요. 그래서 이 반도체 이 공정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많은 물이 필요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물을 사용하고 정화를 해서 이거를 방류를 하면 이제 이 안성천으로 나가는데 그 안성천의 수량이 많아지게 되겠죠. 그로 인해서 이제 그게 정화된 물이기 때문에 먹잇감이 더 풍부해지면서 하천의 생태계가 훨씬 활성화되면서
다양한 종류의 그런 생물들이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이후에 어떤 그러한 그 하천 생태계의 그러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, 이 AI를 활용해서,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러한 변화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게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데이터,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그 지역의 주민과 이 SK 하이닉스 임직원이 맡아서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요, 5번째 뉴스는요, 환경부가 내년부터 이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의 그 일단 상장 법인들은 모두 다 환경 정보를 공개를 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법안을 지금 상정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그 환경부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이라는 개정안을 그 국무회의에 제출을 하면서 이게 의결이 돼가지고 이달 말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 환경정보라는 것은 이제 각 기업마다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이제는 그 구축을 해서 이제는 내년부터 이런 환경에 대한 그런 그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, 환경 그 기업에서 하고 있는 각종의 그런 환경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그러한 그 정책이래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대기업들은 아마 이제 특히 환경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. 이제 이렇게 이제 환경부에서 나서가지고 이제 시행령까지 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자, 그 다음에 6번째 뉴스는요, SK가요. 지금 계속 SK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. 지금 아까 SK 에코플랜트 얘기를 했고, 또 SK 하이닉스 얘기도 했는데, 이번에는 또 SK 그룹이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해서 상당히 또 이것도 ESG 경영 중에 특히 S,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 또 이 임직원들 이 그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고 복지 혜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또 나아가고 있는 거라는 그런 소식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은 SK 그룹 내에 SK 하이닉스, 또 SKT,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그 전 직원들에게 지금까지 자사주를 지급해 왔는데, 이 SKC도 이제 이번에 창립 45주년을 맞이해서 전 직원에게 각각 자사주 45주씩 지급했다고 합니다. 지금 SKC 주가가요, 한 주당 지금 16만 5천 원인가 해요. 상당히 비싸죠. 근데 45주씩 지급을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 지급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SK 그룹 자체가 이미 ESG 경영을 철학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번 돈은 직원들과 그 성과를 공유하겠다라고 해서 주주 가치의 극대화를 이제 모색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SK텔레콤 또 SK하이닉스의 그러한 자사주 성과를 공유해서 직원들과 성과를 공유해서 자사주를 지급하는 그 방식을 SKC까지 이렇게 그 지급의 행렬에 동참시켜서 이제 그룹 차원에서는 이제 정말 대규모의 이제 이 계열사들의 그런 자사주 지급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얼마나 좋습니까? 저는 정말 SK그룹에 다니는 직원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래서 아마 이제 SK가 이렇게 치고 나가면은, 삼성이나 LG나 현대, 이러한 대기업들도 아마 동참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자, 그 다음에요. 7번째 뉴스는 또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얘기예요. 그 SK 계열사 중에 SK 지오센트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근데 이 SK 지오센트릭이 폐기된 플라스틱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그러한 ESG 경영을 시작하겠다 하고 또 뉴스가 나왔어요. 이게 뭐냐면요. 그러니까 SK 지오센트릭은 국내의 열분해 업체인 에코크리에이션과 함께 지난 3월에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사업을 위한 그 MOU를 체결을 했어요.
그런데 이제 이번 8월에 에코크리에이션의 지분을 25%를 확보를 한 거죠.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사업이 확장이 됐느냐. 차세대 재활용 기술 중에 하나인 그 열분해 유 기술과 관련해서 국내의 폐기된 플라스틱 열분해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협업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 폐기된 플라스틱에서 석유를 이제 추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.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. 네, 폐기된 플라스틱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정말 재활용하는 거죠. 지금 이러한 그 에코 크리에이션이 가졌던 그러한 폐플라스틱 열 분해 기술은 이제 이런 폐기된 플라스틱을 열로 분해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품질의 이런 석유 원유를 이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. 너무 잘 됐죠. 이게 기술이 어떤 기술이 발전할수록 또 이렇게 어떤 정말 이 폐기된 쓰레기들 특히 이제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한 플라스틱 문제를 이렇게 자원 순환시키는 그러니까 순환 경제 형식으로 이렇게 고도화된 기술이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. 이건 정말 너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대표적인 ESG 경영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좀 오늘 좀 이제 퇴근 시간이어서 빨리 여러분께 제가 좀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. 네. 조만간 또 다른 또 알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네. 그럼 오늘 또 편안한 밤 또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